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천일염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관련된 질문을 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보도 많이 받았는데 계속 다른 주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미뤄뒀었습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천일염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검색을 해보면 천일염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데서는 천일염 뭐 굳이 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등 또 어떤 데서 위험하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십니다.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먹는 거에 제일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일염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일염은 뭐냐면요.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냥 소위 말해서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제 그 염전을 갖고 와서 이제 뭐 태양열이나 바람으로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입자가 좀 굵고 거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굵은 소금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지금 논란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뭐냐면요. 미네랄이 풍부하다. 미네랄이 풍부한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지부터. 일단 미네랄이 상대적 그 퍼센트가 상대적 비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네랄이 게 뭐냐면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예,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도 나트륨도 미네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미네랄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이제 나트륨 외적인 이제 미네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실제로 나트륨 외에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철분 등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율이 일반 이런 정제된 소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비만과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다 필요 없고 천일염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성 식품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식습관이 식물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마그네슘 결핍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도 이런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먹었는데 뭐 마그네슘 결핍, 칼륨 결핍 이런 게 와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사례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에 비해 똑같은 조건에서 이런 기타 미네랄이 많은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논란 종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중금속인데요. 이 중금속 질문이 왜 많은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요새 바다라고 하는 게 점점 좀 오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슬픈 얘기인데요.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라고 있어요. 카드뮴이라고 있는데 이 카드뮴이 지금 뭐 대표 오징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징어 있죠. 오징어, 뭐 쭈꾸미, 뭐 게 이런 것들에서 2010년 대비 2017년 걸 좀 비교해 보면 7년간의 그 지표 변화를 봤을 때 실제 오징어, 쭈꾸미, 게에서는 이런 카드뮴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바다가 점점 오염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다에서 나는 어떤 천일염이든 뭐 일반 소금이든 중금속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려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좀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금속 관련된 이제 관련 연구 결과를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발표를 하죠. 그 배포된 자료를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식염 일반 뭐 천일염이든 뭐 다른 기타 소금들 같은 경우를 81개 제품 수거해서 테스트해 봤더니 그냥 모두 적합했다. 뭐 중금속 기준으로 모두 적합했다. 그러니까 뭐 기준치 이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게 제목만 보고 식염 안전 이것만 보고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기준치보다 그냥 낮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준치를 0.5 ppm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0.5 ppm 이하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점점 바다가 오염돼 가면 자칫 이 기준치를 뭐 언젠가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죠.
그건 물론 이제 정부 역할이고요. 그다음 또 걱정되는 건 이제 일본에서 대놓고 이제는 이런 방사능물을 이제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신경 쓸 게 많아진 거죠. 그건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본에서 방류를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 아무튼 논란 정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 호르몬 나온다던데요. 천일염에서. 그런 논란이 도대체 왜 나왔는가 싶은가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그 장판,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갖고 와서 그 염전에 갖고 와서 장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증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 많이 썼던 게 이 PVC예요. 이 PVC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위에 올려놓고 이제 증발시키다 보니까 PVC라고 하는 건 원래 널리 쓰이는 소재인데 여기에 이제 가소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워낙 많이 쓰거든요. 필름 형태면 거의 뭐 썼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소제가 있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을 받죠. 햇빛을 계속 오랫동안 받다 보면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가 되고 또 열을 계속 받다 보면 그런 가소제 성분이 또 쉽게 용출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런 논란 나오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폴리올레핀 계열,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라믹 계열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환경 호르몬 논란에 대해서는 뭐 굳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논란입니다. 네 번째 논란은 뭐냐면 바로 요새 이제 가장 사람들이 핫 이슈죠.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또 가공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걱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시 실험 결과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인천에서 실험을 했었고요. 2020년에 조사를 했고 2021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일염 있죠. 천일염을 10건 검사해 봤더니 100g당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요 정도 나오더라. 약 뭐 70개 정도 나오더라.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재라든지 뭐 태움 용융 수금으로 해도 약간의 뭐 세척이나 뭐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개수의 변화는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안 나타나죠.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 뭐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공이나 정제 소금 쪽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들죠. 특히 이런 정제 소금을 가게 되면 실제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해서 이온 교환 막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제하면 할수록 미세 플라스틱 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천일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PP 폴리올레핀 계열을 이제 밑에도 깔고 이제 증발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긁는단 말이에요. 긁는 과정에서 또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약해지거든요, 조직이. 그런 상태에서 긁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세라믹 그 기판에 올려놓고 했는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거는 그럼 바다 자체 오염. 요새 바다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계속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천일염 구매할 때 이제 일부 이제 몇몇 회사에서 이런 걸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천일염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 미세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죠. 미세 플라스틱 없는 천일염. 그럼 과연 이거는 그냥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퍼센트 제거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 보통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제거됐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크기 이걸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했어요. 100 마이크로미터 기준보다 더 큰 것들은 다 없어졌다면 그럼 100% 제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도 있으면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제품 광고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가끔 뭐 미세 플라스틱 제거해주는 필터다 뭐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면 뭐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하고 옆에 보면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20 마이크로미터 기준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없다는 것이고 20 마이크로 이하는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를 안 했거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이걸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다 그냥 문의하면 요즘 뭐 홈페이지가 잘 돼 있으니까요. 문의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완전히 그 이론상 100% 진짜 완벽하게 정말 어떠한 사이즈도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정말 그런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천일염과 일반 소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위험하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미네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미네랄은 이제 소금, 나트륨 이외에 기타 여러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는 당연히 천일염이 낫죠. 예, 그건 팩트고요. 그 식습관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 뭐 육류 위주의 섭취를 하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식물성 음식 섭취가 좀 적으신 분들은 천일염 먹으면 당연히 효과를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단순히 식습관이 문제가 없어요. 식물성 음식도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그 특정 미네랄을 섭취를 위해서 천일염 무조건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천일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마다 이제 그걸 없앴다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크기보다 큰 거는 제거했다는 뜻이고 그보다 작은 수치는 확인이 안 됐다. 제거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습관 같은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소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